재밌잖아요. 제가 재밌잖아요. 제가 동대문을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패션 뭐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야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막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안 해봤던 거, 동대문에 가서 쇼핑도 하고 뭔가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곳에 외국인들이 사는 어떠한 촌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DDP가 보이시나요? 네, 저 DDP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보셔도 쇼핑몰이 있고요, 저쪽에 보셔도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셔도 쇼핑몰이 있고요. 두타, 밀리오레, AM24, 굿모닝 시티, 그리고 맥스업, 그리고 뭐 평화시장,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쇼핑몰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오시면은 옷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입어보시고 대단히 많은 신상품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기성복들에 비해서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꼭 오시길 바랍니다. 동대문에는 특히 여성복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종류의 옷을 차지하는 것은 20대, 30대 여성복으로서 가장 패션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는 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대문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에는 최신 유행의 남성복들도 구비되어 있으니 제가 가면 참 좋겠죠? 동대문은 그 외에도 한복, 아기옷, 임산부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 신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대문은 구두, 그리고 운동화, 스니커즈, 다양한 종류의 계절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는 그 외에도 모자, 가방, 가발, 양말, 스카프, 목도리, 액세서리 같은 종류의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잡화들, 약국, 안경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화시장에 왔는데요. 평화시장은 밀레오레나 아니면 뭐 굿모닝 시티 아니면 두타와 다른 점이 일단 연령대가 대상 연령이 좀 달라요.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도매예요. 그러니까 평화시장에는 모자 도매점이나 스카프 도매점, 혹은 양말 도매점, 혹은 액세서리 도매점, 혹은 안경 도매점, 그런 도매점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시장에는 수건 도매점, 혹은 중고 서점들, 혹은 자수 전문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DDP의 A3라는 카페입니다. 보시면 대단히 좀 모던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이세요? 전체적으로 되게 아름답죠?
이 카페를 추천합니다. 커피도 맛있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DDP의 살림터에 와 있습니다. 살림터는 대단히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상품도 되게 갖고 싶어요. 솔직히 갖고 싶냐고?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되게 예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쁘고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일단은 씬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죠. 여기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72대 카메라를 가지고 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3D 렌더링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하나의 그 3D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 3D 프린팅을 통해서 하나의 인물이 그냥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규어를 만드는 건데요. 되게 흥미로운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상품화 시켰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기술이 있어서요. DDP 뭐지? 혹시 이름 뭔지 아세요? 까먹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DDP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VR입니다. 일단 VR을 만드는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3D 모델링을 만들고 나서 3개를 모델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3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if로 왔다가 어떠한 3개의 반응들을 미리 저희가 프로그램화 시킨 다음에 사용자에게 시야와 어떠한 청각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안녕하세요. 여기 DDP 배움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DDP에 와본 소감은 되게 공간이 예쁘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다 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동대문 전체를 어떠한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되게 모던해요. 그래서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되게 흥미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저는 이제 먹방을 하러 갔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맛집들을 많이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간 곳들이 일단 닭 한 마리가 동대문에 유명하다 해서 제가 이제 교회 형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갔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 몽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몽골 동생이 저에게 동대문에 몽골 타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었고, 이제 러시아 빵집, 러시아 음식점들, 그리고 혹은 이제 잘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그 스탄 붙은 나라들 음식점들이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대문에서 유명한 게 닭 한 마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고 수업 시간이라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닭 한 마리 동대문에서 유명합니다. 몽골인들이 먹는 음식들과 그리고 몽골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그리고 몽골인들이 운영하는 핸드폰 가게, 그리고 몽골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몽골인들이 거주하기도 하고요. 여기 동대문에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들도 있고, 사마르칸트라고 하여서 유명한 중앙아시아 분들의 식당 체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로 주식이 쌀이 아니라 빵이나 고기다 보니까 식당 곳곳에
빵 혹은 고기들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백종원의 3대 천왕과 같이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여기 계신 분이 직접 나가 출연하셔서 이쪽 러시아의 요리를 혹은 중앙아시아 요리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들이 되게 소박한 어떤 가정식 빵도 있는데요. 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빵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빵 하면은 프랑스를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 있는 빵들도 되게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분들이 운영하고 이용하는 마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마트들의 대부분들은 고려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마트에서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게 그 고위도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보드카를 되게 즐겨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빵들 바로 위에도 보드카가 전시되어 있고 보드카들의 종류들이 마트마다 되게 많았습니다. 동대문 진짜 좋더라고요. 패션, 쇼핑, 이국적인 풍경들까지 정말 너무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라고 말하실 줄 알았다면 저도 좀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사실은 진짜 저는 패션하고 쇼핑하고 또 푸드 이런 거 다 좋아하긴 하는데 평소에 즐겨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해봐야겠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밀리오레라는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1층, 2층은 이제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이제 있으셨는데 4층, 5층, 6층, 7층, 8층으로 올라갈수록 손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빈 점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포는 물건들이 있는데 아예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패션이란 게, 쇼핑이란 게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돈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패션과 쇼핑을 할 여유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동대문에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의 발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옷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최신 유행의 옷들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대문에 잘 안 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패션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실은 그들의 삶에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그 이국적인 풍경들, 푸드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들의 주거는 어떤가, 그들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갖고 살아가는가 생각이 많이 됐고요. 특히 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외국인 부부였는데 이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이들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일 것 같은데 러시아 정교회를 가나? 그래서 이런 어떤 궁금증도 생겼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하는, 어떤 봉사하는 한국인들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 동대문 여행이
그 저는 별로 선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를 발견하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네, 갈 기회가 되면 당연히 이제 패션과 쇼핑과 푸드를 즐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